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이 드디어 밝았는데요. 저는 집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맥북을 사려고 보면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M1 칩셋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스펙처럼 보이잖아요. 그래픽코어 하나만 빼면 두 제품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가격은 한 40만 50만 차이가 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친 램 가격, 애플만 유독 비싸게 받는 그 램을 CTO 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 두 녀석을 완벽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극단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맥북 에어는 8기가 램에 아주 기본적인 사양으로 구매를 했고요. 맥북 프로는 램을 CTO 해서 16기가 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SSD 빼고는 얘가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호환성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호환성 이야기부터 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전 맥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호환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단 부트캠프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가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윈도우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패럴러즈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설치 방법은 아래쪽 링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윈도우 10도 ARM 기반, 그러니까 아키텍처 자체가 다른 그런 윈도우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M1 칩을 이용하면 모바일 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잔재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 어몽어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건 상당히 불편한데. 아이패드용 앱들도 호환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확실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보다 사양도 훨씬 더 좋고요. 매직 키보드만 4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없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완벽하게 호환이 되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M1 칩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ARM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전 맥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호환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워드 같은 것도 잘 되거든요. 잘 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호환성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준비를 했어요. 인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존의 맥 자체가 그렇게 호환성이 높지 않았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게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 달 정도 쓰고 실사용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배터리 테스트 한 거부터 보고 옵시다. 네, 요건 했어요 이미. 배터리는 둘 다 100%까지 채워놨고요. 이게 에어, 이게 프로입니다. 4시간 정도 사용을 했죠. 배터리 보시면 프로는 52%, 에어는 49%가 되었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봐야겠죠? 새해엔 역시 테스트. 6시 16분이고요 지금 38%, 31%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약간 애매하게 끝나죠. 촬영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심심해서 롤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둘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을 봤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맥북 프로는 최대 밝기가 더 밝아요. 그래서 밝기를 조금 낮추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최고 2시간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 20% 정도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뭐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프로가. 그리고 이제 저도 정말 궁금했던 부분, 그래픽 코어 한 개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그리고 맥북 에어는 펜리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용해보면 완전 조용합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발열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맥북 에어가 얼만큼 성능 저하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테스트해본 방법은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게임만큼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그런 하드한 작업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을 보기에도 좋고 프레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롤을 돌려보면요, 초반 시간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이 정글을 돌았고요. 아직 발열이 심하지 않은 그런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픽 코어 하나와 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CPU 쿨링도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성능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입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되는 게임 중반부로 들어서고 그래픽 처리가 많은 한타 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맥북 프로는 5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줍니다. 에어는 50프레임이 붕괴될 때도 꽤 많았거든요. 프레임 드랍이 종종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팬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 때문에 최저 프레임 방어를 맥북 프로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아블로도 돌려봤는데요. 디아블로도 보면 1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풀옵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프로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는 못할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도 바로 돌려봤어요. 발열이 있을 때. 맥북 프로는 한 200점 가량 점수 하락이 있었고요. 맥북 에어는 대충 300점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본 건 램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를 확인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이번 빅서 OS가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해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켜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전환, 제스처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렌더링 같은 하드한 작업을 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팝컷이 없어서 그냥 프리미어 프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4K 30프레임 영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 이런 거 다 잘 됩니다. 프록시 같은 거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요. 영상을 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버벅임은 전혀 없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4K 30프레임을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느려지는 부분도 없고요. 잘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자고요. 렌더링 할 때는 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꽤 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코어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12시 33분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 소음이 상당히 커졌어요. 자,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맥북 프로의 소음이고요. 이거는 맥북 에어.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굉장히 하드한 환경이거든요. 시네벤치도 돌린 상황에서 렌더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키보드 중앙 쪽이 38도까지 나오네요. 40도, 맥북 에어 43도, 44도,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내구성에 문제가 될 만한 온도는 아닙니다. 타 노트북에 비하면 착한 온도예요. 이 정도 작업을 하는데 지금 37분, 거의 4분 지났는데 2%예요. 역시 4K 30프레임 쉽지 않구만. 자,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돌렸고요. 얘는 51%, 얘는 35%예요. 최고 사양, 최저 사양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치면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에서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4K 영상을 렌더링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유튜브 영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16분 정도 되는 건 2시간 정도 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K 영상을 편집하기에는 좀 힘들다. 팝컷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테스트는 끝. 어떻게 보셨나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하드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됐을 거예요. 이제 마음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 나름대로 팁을 드리자면, 원래 맥북 13인치 모델, 그러니까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모두 하드한 작업을 위한 그런 노트북은 아닙니다. 휴대성에 많이 집중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진짜는 16인치 모델이잖아요. 21년 올해 16인치 모델, 14인치 모델 루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칩셋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특히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설치된 모델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13인치 모델과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드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16인치 모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정말 하드한 작업은 결국 못한다. 그럴 거면 맥북 에어를 사는 게 좋지 않나. 급 나누기가 크게 안 보이거든요. 물론 성능에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하드한 작업을 계속해서 돌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맥북 에어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무조건 얘가 좋다고 보고요. 램 정도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4K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 프리미어 프로가 한 번씩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램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16기가 맥북 프로보다는 쾌적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추후에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SD보다는 무조건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스토리지 같은 건 외장 하드나 나스 아니면 웹 하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램은 방법이 없어요.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치사하고 더럽지만 추가해서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형 이게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저는 결국 맥북 프로는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맥북 에어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메인 노트북은 16인치 모델로, 요거는 스타벅스용,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